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결혼 관련해서 콘텐츠를 계속 만들었는데요. 제가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4개월 정도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하고 보니까 뭐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은 돈 들어갈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보니까 느낀 중요한 것과 좀 중요하지 않은 것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또 소품도 가지고 왔거든요. 좀 돈을 투자를 하면 좋은 것은 제가 O를 하고, 꼭 굳이 비싼 돈을 안 들여도 된다 하는 거는 X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예식장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 하면은 예식장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O로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육상 컨벤션에서 진행을 했고요. 육상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예쁘고 고급스러운 홀이 큰 장점이거든요. 금액대 같은 경우에도 호텔보다는 살짝 저렴하고 또 일반 예식장보다는 좀 비싼 그런 중간 정도의 포지션이거든요. 한 6천만 원 후반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약간 식장에 대한 로망이 좀 있는 편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좀 예쁜 데서 하고 싶어 했고, 신랑은 좀 고급스러운 데서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약간 중간에서 맞는 느낌이죠.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들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결혼식 했을 때 분위기 그리고 식장의 느낌은 되게 오래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결혼식을 하는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좀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장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주변을 봐도 비용을 좀 아끼려고, 그리고 또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홀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좀 후회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장 같은 경우에는 꼭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스드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입니다. 준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고요. 한 200만 원 중반대로 진행을 했어요. 제가 스튜디오를 O라고 한 이유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서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스튜디오를 선택할 때 약간 선명하고 또렷한 화보 같은 느낌, 이런 게 좋아서 이 스튜디오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조금 낮아질수록 배경이라든지 뭔가 그 보정의 느낌, 그 사진의 무드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서 찍은 사진은 시간이 지나도 유행 없이 계속 볼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주도 스냅도 제가 협찬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건 또 완전 반대되는 느낌, 막 자연에서 찍는 그런 느낌이라서 또 그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차피 앨범 안 본다, 뭐 그렇게 큰 돈 쓸 거 없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약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내가 가장 젊고 예쁠 때 좀 투자해서 예쁜 사진을 건지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O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X로 할게요. 중요하지 않다 막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비싼 걸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드레스가 진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셀프 웨딩으로 하고 스몰 웨딩으로 하는 경우에는 몇십만 원부터 뭐 수입 드레스는 뭐 몇천만 원대까지 이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품목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저는 드레스를 아르아라는 브랜드에서 했고요. 비용은 한 200만 원 초반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좀 실크 드레스를 선호하는 편이었고, 좀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근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드레스 투어를 하지 않고 여길 지정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나 비용이 조금 절약이 됐던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촬영 드레스 3벌, 본식 드레스 1벌, 2부 드레스 1벌까지 해서 총 5개의 스타일을 입었고요. 입고 싶은 스타일은 다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요즘에 다양한 브랜드에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거, 체형에 맞는 걸로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메이크업은 O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O예요. 제가 총정리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메이크업은 진짜 중요해요. 저는 메이크업을 정샘물에서 했거든요. 화장을 조금만 해도 굉장히 과해지는 편이기 때문에 눈, 코, 입 다 자연스럽게 해주는 그런 걸 좀 선호를 하는데, 여기가 되게 피부 표현도 잘 해주시고 특히 눈썹을 굉장히 예쁘게 그려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이 투자를 한다 그래도 막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보통 한 7, 80만 원대에서 뭐 한 100만 원 초반대 요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본식의 신랑 신부 메이크업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 때 신랑 신부 메이크업까지 다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 퀄리티에 약간 100만 원대 가격이면은 약간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언제 그렇게 메이크업을 해보겠어요. 저는 메이크업은 좀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은 피부 관리입니다. 피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입니다. 평소에 피부 관리 안 받으시는 분들도 결혼을 할 때 되면은 얼굴 뭐 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스트레스 받고 면역이 떨어지고 하면은 바로 빨개지고 막 울긋불긋 트러블 엄청 나고 이런 피부예요. 결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예민해지고 뭐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피부가 바로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펌 레이저와 리쥬란을 한 2번 정도 받았어요. 2달 전에 한 번 받았고 그리고 한 달 전쯤에 한 번 받아서 이렇게 총 2번을 받았거든요. 이 실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로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그런 관리고요. 리쥬란은 이렇게 피부 안에 영양분을 넣어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그런 느낌의 시술이었는데요. 근데 이걸 하니까 한 2주 정도 뒤에 트러블도 많이 가라앉고 피부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겨울 준비하면서 약간 예민해져서 잘 못 먹다 보니까 살이 또 더 빠져가지고 이렇게 앞볼에 필러를 살짝 넣었거든요. 티는 안 나지만 약간 미세하게 예뻐진 것 같은 느낌? 조명도 강하고 이제 사람들도 가까이서 맞이하기 때문에 화장을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무 이제 강한 시술, 뭔가 멍이나 자국이 보이는 시술은 좀 그렇지만 피부를 좋아 보이게 만들고 티 안 나게 예뻐진 듯한 그런 정도의 시술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헤어 변형인데요. 헤어 변형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제가 한 게 비싼 건지 싼지 이건 조금 감이 없어가지고 O다 X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저는 일단 헤어 변형은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헤어 변형이라고 하면은 스튜디오 촬영할 때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여러 가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샵에서는 머리를 푼 스타일로 갔다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바꿔주셨고 그 다음에 로우번, 가시번, 포니테일 이렇게 5가지 스타일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머리만 바꿔도 사실 이미지가 확확 바뀌기 때문에 스튜디오 할 때는 헤어 변형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튜디오 촬영 때 헤어 변형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2부 때도 헤어 변형을 했거든요. 근데 2부 때 헤어 변형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1부가 끝나고 2부 드레스로 의상을 바꿀 때 머리 스타일을 변경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어요. 이렇게 머리를 변경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하객들은 다 밥을 먹고 있거든요. 헤어 변형을 하고 가면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인사를 하는데도 마음이 조급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밥을 빨리 드시는 경우는 가시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2부는 생각보다 사진을 많이 찍진 않습니다. 그 입장할 때 찍고 거의 뭐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것 같다. 다음은 신랑 예복인데요. 저는 요거는 X입니다. 저희는 맞춤 양복을 진행했거든요. 클래시엠이라는 곳에서 한 200만 원 중반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맞춤 양복을 하면 이제 촬영용 대여까지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또 좋고 소재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퀄리티적인 부분은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주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기성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고 또 좀 대여하는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양복 입을 일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비싼 돈 주고는 맞출 필요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웨딩 슈즈. 이 웨딩 슈즈 같은 경우에도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사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당근에서 사라 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스튜디오 촬영할 때도 구두가 보이고 또 본식 드레스도 구두가 보이는 디자인이라면은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나는 사람들이 내 구두를 볼 일이 없다 하시면은 X.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O. 스튜디오 촬영 때도 소품으로 구두를 잘 활용했고 본식 드레스도 트임이 있어서 구두가 보이는 디자인이었거든요. 저는 지미추 구두를 했는데요. 백화점에서 사면은 사실 비싸요. 한 100만 원대. 이 지미추는 아울렛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60만 원대로 좀 구매를 했고 구매를 하고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 반지입니다. 이것도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계속 반지를 끼고 계실 수 있으면 O고 아니면
아니면은 X. 저는 이거 샤넬 코코 크러쉬로 했는데요. 코코 크러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깔끔하고 반지 자체가 얇아가지고 일상생활 그냥 끼고 패션 반지처럼 활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반지가 너무 두껍거나 화려한 디자인으로 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직업 특성상 반지를 끼고 계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반지를 좀 두고 다니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굳이 반지에 그렇게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혼주 한복입니다. 어머님들의 한복이에요. X로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성민 한복에서 대여를 했고요. 양쪽 어머님 거를 합했을 때 한 100만 원대 중후반 정도로 진행을 했어요. 좀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디자인을 하는 데라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X인 이유는 한복이 되게 안 그럴 것 같이 생겼는데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 저는 제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해서 어머니가 그때 한복을 구매하시고 제 결혼하면은 입으려고 저고리를 하나 더 구매를 하셨거든요. 근데 몇 년만 지나도 유행이 지나서 못 입고, 그리고 어차피 양가에 혼주 어머니가 맞춰서 입어야 되기 때문에 입기가 어렵더라고요. 요즘에는 사실 한복 입고 가는 행사가 어머님들도 별로 없어서 구매를 해도 입을 일이 많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격에 따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X로 했고요. 이게 어머님들이 또 욕심이 있으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가 어머니의 의견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여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청첩장입니다. 청첩장은 파워 X. 청첩장은 정말 돈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청첩장에 돈 들이는 게 참 무의미하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게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이 한 번뿐인 이 병이 막 생겨가지고 괜히 막 사진 난 걸로 하고 싶고 패키지 좀 고급스러운 걸로 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생겨요. 근데 청첩장은 진짜 한 번 보고 안 봅니다. 친구들이 청첩장 모일 때 그 청첩장을 보고 그 집까지 가져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 수량 같은 경우에도 딱 그 신랑 신부가 내가 딱 실제로 만날 그 딱 친구의 수 그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엄마 아빠의 지인들은 청첩장을 받지 않아요. 저희는 혹시 몰라서 한 50장 정도 여유롭게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거 참 버리기도 뭐하고 보관하기도 뭐하고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딱 맞는 숫자로 가장 저렴한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식을 이제 진행하면서 실제 결혼식에 드는 비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꽃추가 X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꽃추회를 왜 하지? 1시간도 안 쓰는 꽃에 왜 돈을 투자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보면은 또 꽃이 많은 게 예뻐 보이고 뭔가 남의 결혼식에 가가지고 꽃이 많은 게 확실히 또 좋아 보이고 이런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제 꽃추가는 진짜 하지 말자 하고 갔는데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포토월을 좀 진행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꽃 추가를 조금 하긴 했어요. 입구 쪽에 추가를 했는데 그거 조금에서는 전혀 티도 안 나고 일단 하객들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정작 추가한 본인들, 신랑 신부도 그날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꽃 추가를 했는지 뭐 꽃이 어떻게 됐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난 정말 돈 좀 써서 화려하게 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면은 안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포토월, 신부가 신부 대기실을 쓰지 않고 이제 포토월에서 하객을 맞이하는 요즘 좀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은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신랑 신부가 같이 하객을 맞이할 수 있어요. 원래 신부 대기실에만 있으면은 신부의 친구들이랑만 사진을 찍고 신부 친구들이랑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객을 맞이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결혼식장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포토월을 하면은 좀 추가 금액이 생기기는 하는데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다음은 식전 영상, 식중 영상. 이 결혼식 전에 트는 영상들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O입니다. 모바일 청첩장 업체에서 그냥 공짜로 만들 수 있잖아요. 약간 유치하고 촌스러운 그런 느낌의 영상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결혼식이 굉장히 신경 쓴 티가 많이 나거든요. 업체에 맡기면은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벤트가긴 하지만 3만 원으로 제작을 했어요.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으로 퀄리티가 확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이 영상 하나 트는 것만으로도 신경 많이 썼다 라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식중 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식전 영상은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조금만 신경을 써보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엔 이제 사진, 뭐 영상 이런 것들을 넘어가 볼게요. 본식 스냅 X. 본식 스냅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식 스냅은 굳이 비싼 업체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가격 차이가 실장이 나오냐, 뭐 대표가 나오냐, 뭐 1인이냐 2인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사진 퀄리티가 막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사진이 진짜 많은데 마음에 드는 사진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스튜디오 촬영처럼 이렇게 딱 내가 포즈를 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혼식 현장을 담는 게 본식 스냅이기 때문에 엄청 비싼 업체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본식 스냅이 있으면은 또 영상 촬영이 있죠, 여러분. 본식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왜 X고 영상은 왜 O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어디서 많이 나냐면 어디서부터 동행을 해주느냐, 뭐 메이크업부터 동행을 해주느냐, 결혼식부터 동행을 해주느냐 이 순서에서도 차이가 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화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HD만 제공을 해주는 데도 있고 뭐 4K까지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본식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혼식 끝나고는 잘 볼 일이 없어요. 근데 한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질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전반을 담아주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가 보지 못한 부분, 그리고 내가 봤는데 약간 기억을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이폰 스냅. 아이폰 스냅도 요즘 여러분 핫한 거 중에 하나잖아요. 하는 거는 좋긴 한데 비싼 돈을 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새로 생긴 트렌드잖아요.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뭐 20만 원대부터 뭐 한 50만 원대 넘는 데도 있고 근데 저는 이거는 그 본식 스냅과 마찬가지의 의미로 그냥 그 현장을 빨리빨리 많이 담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싼 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생업체들은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잘 찾아보면은 사실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이폰 스냅은 꼭 하면 좋은 게 사실 본식 스냅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한 10,000장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용량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핸드폰에 담고 볼 수는 없는데 아이폰 스냅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보내주고 핸드폰에 최적화된 사진들로 보내주기 때문에 인스타에 올리기도 좋고 가족들한테 공유를 해주기도 좋고 그런 점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친구들이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주지 않고 친구들 찍은 사진은 좀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폰 스냅은 어쨌든 스냅 작가랑 같은 라인에서 찍어준 사진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 없이 다양하게 찍을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비용을 쓰면 좋은 거, 좀 아끼는 게 좋은 거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짜잘하게 고민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 컨텐츠는 제가 여러분 기다리시는 신혼여행 컨텐츠를 준비했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